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또 한 가지 대주제가 북한이에요. 워낙 국방 선임 기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오시고 여러 동향들을 살펴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마치 나는 러시아 동생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의 어떤 북한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 12,000명 정도를 지금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보냈는데 3,000명이 지금 사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 네. 정도면은 부대가 와해돼서 정식적으로 부대의 그 편제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는데 그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 정부 때 이 전 세계 구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진영과 그리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진영과 이렇게 양분한 상태에서 지금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트럼프 일기 때 빠그라지고 나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대신 받아온 그 원유와 그 식량 때문에 북한 경제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량 사정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늘 하거든요. 그런. 예. 좀 안타까운 우리 어쨌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참 많은 그 군사력을 보내고 뭐 좀 속상하지만 많은 그 북한군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식량을 받아왔다 이런 결론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정말 전쟁 성경에서는 전쟁을 연습치도 말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주고 있는 참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대북 협상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대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면 그럼 과거의 어떤 협상 방식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지겠죠. 그죠? 양측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미 또 김정은과는 만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폭스뉴스가 트럼프한테 김정은을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냐 했더니 분명히 그렇다 대답하면서 김정은은 스마트 가이다. 네. 스마트 가이가 나랑 만나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렇게 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초반기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일정은 뭐 나온 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없지만은 다만 그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다. 이거는 이제 북한이 바라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이 계속 추구했던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비핵화 협상에서 크니 두 가지가 있답니다. 스몰 딜이 있고 빅 딜. 그러니까 빅 딜은 완전한 비핵화. 네. 스몰 딜은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ICBM이 있으면은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핵 공격 못하게 뭐 한국이나 일본 하면 되는데 미국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죠. ICBM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을 불능화하고 난 다음에 대신 뭐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는 이런 거 스몰 딜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스몰 딜이 바람직하지 않죠. 완전한 그렇죠.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빅 딜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몰 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얻는 게 좋다 이런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 예, 어프로치 때문에 스몰 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러나 이게 전망이 어떠냐 하면은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네. 자기가 김정은과 친하다 뭐 엄청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한번 겪어봤기에 김정은 잘한다. 내가 북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좀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일기와 달리 그리고 또 스몰 D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간에 ICBM이 필요하거든요. ICBM이 ICBM을 지고 있어야지 미국이 북한 말을 들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제일 껄끄러운 게 ICBM이고 이거를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불 것이냐, 이거를 완전히 불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에 대해서 많이 알겠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 하노이에 가기 전에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얻은 건 굴욕밖에 없는데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지금 트럼프의 말은 뭡니까? 너 우리 친하잖아. 다시 와. 근데 최소한 뭐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기 때 북한과 협상은 트럼프의 호언대로 장담대로 트럼프의 예상과 같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청에 강연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연 후에 이렇게 팀미팅처럼 도지사님하고 몇몇 그 임직원들과 같이 팀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현안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을 개최해요. 에이펙 회담, 예.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예.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러면 에이펙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푸틴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김정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그러길 바라죠. 당연히 개최지로서.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시진핑도 참석한다. 그러면은 빅 이벤트네요.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다음 에이펙 회담 개최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개최지 정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만 와도 어마어마한 정상회담인데 거기에 푸틴, 김정은까지 오게 된다. 오게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를 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노벨상이다. 예. 노벨 평화상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한 가지 큰 의지는 비핵화인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인데 그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비핵화를 추진하면 이건 노벨 평화상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 그런 회담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주제로 한 에이펙 회담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은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코리아 패싱이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코리아를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 북한과 뭔가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또 그것이 또 한미 동맹에도 분명 영향을 줄 텐데 주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방 선임 기자로서 어떻게 이런 그 지정학적 장기판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코리아 패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안 되죠. 안 되고 그 막을 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협상판에서 한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트럼프한테 각인시켜 주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빼놓고는 일이 성사할 수가 없다. 네. 이거를 그런 정보를 입력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고도한 외교력과 긴밀한 정보력
어떤 종합적인 어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현실 때문에 현실상 어려운 게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참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정말 저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코리아 패싱으로 미국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만약에 그랬을 때와 아니면 한국과 함께 한 북미 회담의 형태로 만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이 우리에게 어떤 뭐 한미 동맹이나 그밖에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의미로 좀 작용할까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일단 한국과 남북한과 미국이 3자가 만나는 건 현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트럼프는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혼자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끼는 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도 상황도 예, 어렵고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린 가정할 수 있는 게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둘이 만나는 거죠.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 코리아 패싱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한국의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일 잘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럼요. 예, 네.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또 수십 년 동안 북쪽만 쳐다보면서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북한 GDP를 추정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예, 저도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라서 우리 북한 연구 센터가 현대경제연구원 안에도 있고요. 민간경제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도 북한 연구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요. 뭐 북한 연구원도 있고 굉장히 북한 대학원이라든가 뭐 정말 북한 연구 많이 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도 사실상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재를 서준 겁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거관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한국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우려했듯이 코리아 패싱으로 북미 간에 만나서 양국이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쉽진 않겠다. 예. 그러니까 참 둘 다 현재로서는 쉽진 않은데 예. 지금의 이 정치적 불안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 물음표가 지워져야 그죠? 지워져야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한 북미가 함께 정상회담하는 그런 시간이 트럼프 정권 4년 안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한북미 그러니까 3자 회담과 양자 회담 중에서 양자 회담이 더 가능성이 높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성사하기는 어렵지만 어렵죠. 일단은 성사가 되고 나면 트럼프 특유의 방식 때문에 판을 흔들고 자기대로 끌고 가서 예. 한국의 입장을 전혀 배제하고 이 협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쪽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